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 속에서 나는 그만 눈을 감고 말았다. 30년 전 내가 버렸던 아이를 떠올리며 그때였다. 누군가 내 손을 잡고 속삭였다. 아빠, 이제 제가 당신을 살릴게요. 그 목소리는 마치 저 멀리서 들려오는 환청 같기도 했고, 잊고 살았던 지난날의 죄책감이 형상화된 유령 같기도 했다. 나는 그 목소리를 무시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내 영혼 깊숙이 파고들어 나를 끄집어내는 듯한 강렬한 외침이었으니 그의 이름은 민호였다. 젊은 시절의 민호는 성공을 향한 거침없는 질주를 멈출 줄 몰랐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그를 채찍질했고, 오직 성공만이 이 지긋지긋한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다. 그는 사랑하는 여인과 갓 태어난 아들이라는 짐을 버리고 서울로 향했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라는 듣기 좋은 핑계를 대면서 그 길은 성공으로 이끄는 것처럼 보였다. 번듯한 회사의 사장이 되었고, 남 부럽지 않은 가정을 꾸렸다. 값비싼 양복을 입고 고급 승용차를 몰았으며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다. 하지만 민호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했으나 속은 텅 비어 있었다. 밤이 되면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자 술잔을 기울였다. 그의 눈앞에는 늘 같은 장면이 떠올랐다. 30년 전 비가 쏟아지던 늦은 밤, 초라한 단칸방 문을 굳게 닫고 돌아서던 자신의 모습. 그리고 문틈으로 새어나오던 아내의 흐느낌, 아기의 울음소리. 그 소리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왔다. 그는 그 소리를 잊기 위해 더 독하게 일에 매달렸고, 더 많은 돈을 벌었다. 그러나 성공과 부유함은 그의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했다. 오히려 깊은 나락으로 그를 밀어넣는 것 같았다. 그는 겉으로는 강한 척했지만 내면은 부스러질 것 같은 껍데기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쓰러졌다. 회의를 하던 도중 심장이 격렬하게 옥죄어 오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숨이 턱 막혔다. 병원으로 실려간 그는 심장마비라는 진단을 받았다. 의사들은 심장 이식 외에는 답이 없다고 했다. 그 순간 민호는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었다. 어차피 이렇게 혼자 쓸쓸히 죽을 바에 차라리 모든 짐을 내려놓고 싶었다. 민호는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낯선 병원 냄새, 차가운 공기, 그리고 텅 빈 마음. 그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성공을 위해 달려왔던 시간들, 그 과정에서 잃어버렸던 소중한 것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버렸던 아들. 그는 아들의 얼굴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다. 갓난아기의 해맑은 미소, 작은 손가락으로 그의 손을 꼭 잡았던 순간. 그 기억은 칼날처럼 그의 심장을 찔렀다. 후회와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다. 나는 죄인이오. 죽어도 싸지. 그는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때였다. 민호의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한 명의 젊은 의사가 들어섰다. 그의 눈빛은 굳건했고 표정은 차분했다. 그는 민호에게 다가와 그의 차트를 들여다보았다. 민호는 그 젊은 의사에게서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날카로운 콧날, 다부진 입술, 그리고 깊은 눈빛.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아니다. 착각일 뿐이야. 내가 무슨 자격으로. 젊은 의사가 민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민호 씨, 심장 이식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적합한 기증자를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민호는 그 말을 듣고 허탈하게 웃었다. 젊은 의사 선생, 내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 하지만 나는
이미 30년 전에 시간을 버렸소. 젊은 의사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입을 열었다. 30년. 긴 시간이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민호는 다시 한번 그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 젊은 의사의 눈빛이 자신의 아내를 닮았다는 것을. 잊고 지내려 했지만 잊을 수 없었던 자신의 첫사랑, 그의 아들을 낳아준 여인의 눈빛이었다. 민호의 심장이 다시 한번 격렬하게 뛰었다. 선생 혹시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준혁이 민호의 손을 잡았다. 민호는 깜짝 놀라 그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준혁의 손은 굳건했다. 아빠, 제가 돌아왔어요. 당신을 살리기 위해. 민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쳤다. 아빠라니? 이 젊은 의사가? 믿을 수 없었다. 30년 전 자신이 버렸던 아이가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되어 자신을 살리러 돌아왔다니. 그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후회와 미안함,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오열했다. 준혁은 그런 민호를 말없이 안아주었다. 두 사람의 뜨거운 눈물이 한데 뒤섞였다. 그 순간 민호는 알 수 있었다. 이 젊은 의사가 바로 30년 전 자신이 버렸던 아들 준혁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가 자신을 살리러 돌아왔다는 것을. 그는 아들을 버린 죄책감과 아들을 다시 만난 기쁨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다. 민호는 준혁의 어깨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다. 그의 눈물은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흘러내리는 회한의 강물이었다. 준혁은 그런 아버지를 조용히 안아주었다. 그의 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과 원망, 그리고 사랑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그는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말을 속으로 되뇌었다. 아빠 보고 싶었어요. 미웠지만 보고 싶었어요. 그날 밤 민호는 병원 침대에서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다. 악몽 같았던 과거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그의 꿈에는 아기 때의 준혁의 모습과 젊은 아내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알 수 있었다. 자신의 마지막을 함께해 줄 사람은 성공을 위해 얻었던 부와 명예가 아니라 30년 전 자신이 버렸던 가족이라는 것을. 그의 심장은 이제 병으로 인해 약해졌지만 그 안에는 30년의 공허함을 채워줄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다. 민호는 잠에서 깨어나 눈을 떴다. 아침 햇살이 병실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병실 한쪽에는 준혁이 의자에 앉아 잠들어 있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준혁에게 다가갔다. 그는 잠든 아들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30년 전 자신이 두고 떠났던 아기의 얼굴이 이제는 의사 가운을 입은 건장한 청년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민호는 아들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굳은 살이 박힌 손, 환자들을 치료하며 고생했을 아들의 손이었다. 그는 아들의 손을 놓지 않았다. 이제부터라도 이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민호는 아직 모르는 것이 있었다. 아들이 왜 자신을 찾아왔는지, 그리고 아들의 어머니이자 자신의 첫사랑이었던 여인에게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모든 진실은 그의 삶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이 길에 숨겨진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었다. 그리고 이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민호의 심장 안에, 아니, 그의 심장을 뛰게 했던 어떤 거대한 비밀 안에 숨겨져 있었다. 준혁은 아버지의 병실에 매일 찾아왔다. 30년 만에 만난 아버지는 낯설었고 동시에 미워할 수 없는 존재였다. 민호는 아들에게 미안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준혁은 그런 아버지에게서 원망 대신 깊은 슬픔을 보았다. 민호의 눈은 늘 어딘가 허전했고
준혁을 향한 따뜻한 눈빛 뒤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 그림자는 마치 민호의 심장처럼 어딘가 텅 비어 있었고 쉽게 채워질 것 같지 않았다. 준혁은 그 그림자의 정체를 알고 싶었다. 그래야만 아버지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았다. 준혁이 병실 침대에 앉아 민호의 손을 잡았다. 민호의 손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다. 환자의 손이라기보다는 오랜 세월 풍파를 겪은 나무뿌리 같았다. 아버지, 몸은 좀 어떠세요? 괜찮다. 그나저나 너는 왜 나 같은 놈을 살리려 하는 게냐? 30년 전에 널 버린 못난 아비인데. 민호의 목소리는 잦아들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아들이 자신에게 해주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 모든 친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그 모습은 준혁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아닙니다. 전 아버지를 용서했어요. 이제부터라도 아버지와 함께하고 싶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준혁의 말에 민호의 눈가에 다시금 눈물이 고였다. 그는 준혁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에는 30년의 세월이 응축된 듯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때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마음속에 가장 큰 의문이자 해묵은 그리움이 담긴 질문이었다.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30년 전 헤어진 후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서요.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마치 그 질문이 심장에 깊숙이 박힌 칼날이라도 되는 듯 민호는 고통스러워 보였다. 그 아이는 너희 엄마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준혁은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다. 30년 전 민호가 자신과 어머니를 버렸을 때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를 키웠다. 혹독한 가난 속에서도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입에 담지 않았다. 하지만 어머니는 늘 혼자 있을 때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 속에는 준혁이 알 수 없는 무거운 슬픔이 묻어 있었다. 그리고 몇 년 전 갑자기 사라졌다.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준혁은 어머니의 실종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찾을 수 없었다. 어머니는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사라져버렸다. 그때 민호가 침대 옆 협탁 서랍을 열어 낡은 편지 봉투 하나를 꺼냈다. 누렇게 바랜 봉투였다. 30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듯 봉투의 모서리는 해져 있었고 표면은 거칠었다. 이것이 너희 엄마가 내게 남긴 마지막 편지다. 내가 떠난 후에도 이 편지만큼은 참아버릴 수가 없더구나. 이 편지만이 나에게 남은 유일한 너희 엄마의 흔적이다. 민호의 손끝이 떨렸다. 그는 편지를 건네는 것을 망설이는 듯 보였다. 마치 이 편지가 열리는 순간 자신의 인생에 남은 마지막 비밀이 폭로될까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내 그는 단념한 듯 준혁에게 편지를 건넸다.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다. 봉투 겉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민호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어머니의 글씨는 여전히 정갈했지만 힘없이 휘갈겨 쓴 흔적들이 그녀의 심리적 고통을 대변하는 듯했다. 준혁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다. 여보, 당신이 떠난 후에도 나는 당신을 잊지 못했어요. 당신을 원망했지만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당신을 그리워하며 살다가 이제야 당신을 찾아 떠나려 해요. 내가 떠난 후에야 당신에게 이 편지가 도착할 거예요.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당신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당신을 위해 기증자의 모든 것을 버렸어요. 나는 이제 당신의 아이와 함께 저 세상으로 떠나요.
준혁의 손이 격렬하게 떨렸다. 편지의 내용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 어머니가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 그리고 기증자라는 단어. 가장 충격적인 것은 어머니가 용서할 수 없다고 쓴 부분이었다. 어머니는 늘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편지에는 분명히 원망이 서려 있었다. 그리고 진실과 기증자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어머니가 사라진 것과 민호의 심장병이 과연 관계가 있는 것일까? 준혁은 혼란스러웠다. 그의 머릿속은 수많은 의문들로 가득 찼다. 마치 퍼즐 조각이 뒤죽박죽 섞인 듯 어떤 것도 제자리에 놓이지 않았다. 준혁은 편지를 민호에게 다시 내밀었다. 민호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했다. 그의 얼굴은 절망과 죄책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아버지,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요? 아니, 그럼 어머니는 준혁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차마 자살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지 못했다. 민호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다. 나도 모른다. 이 편지 이후로 연락이 끊겼지. 나는 그저 너희 엄마가 날 용서하지 못하고 떠났다고만 생각했다. 이젠 죽어서라도 너희 엄마와 너를 만날 낯이 없구나. 민호는 다시금 눈물을 쏟아냈다. 준혁은 무너져 내리는 민호를 보며 더 큰 혼란에 빠졌다. 편지 속의 기증자, 그리고 진실. 그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준혁은 홀로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풀어야 했다. 그는 그날 밤 병실에서 잠 못 이루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반드시 이 미스터리를 풀어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래야만 어머니의 진실을 밝히고 아버지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의 마음은 비통함과 함께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들끓었다. 도대체 무엇이 그의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을까? 그리고 아버지는 왜 그 진실을 숨기려 하는 걸까? 밤늦도록 병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준혁은 침대에 앉아 편지를 다시 읽고 또 읽었다. 당신을 위해 기증자의 모든 것을 버렸어요. 이 문장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 문장은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심장을 기증했다는 의미일까? 그렇다면 왜 용서할 수 없다고 썼을까? 두 개의 모순적인 감정이 한 편지 안에 담겨 있었다. 준혁은 어머니의 심리 상태가 얼마나 복잡하고 고통스러웠을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때 그는 편지 봉투 안쪽에 희미하게 적힌 글씨를 발견했다. 최 박사님께. 준혁은 깜짝 놀랐다. 최 박사는 아버지의 주치의였다. 어머니가 편지를 건넨 사람이 최 박사라는 것일까? 그렇다면 최 박사는 어머니의 죽음과 아버지의 병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준혁은 다음 날 아침 최 박사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에게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의 아버지는 죽어가고 있었고 어머니의 죽음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다. 모든 것을 밝혀야만 했다. 준혁은 편지 봉투 안쪽에 적힌 최 박사님께라는 문구를 보고 온몸의 전율을 느꼈다. 30년의 세월 동안 굳게 닫혀 있던 어머니의 마지막 흔적. 그리고 그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의 주치의 최 박사였다. 준혁은 망설일 틈도 없이 최 박사의 집무실로 향했다. 새벽 이슬이 채 마르지 않은 이른 아침, 병원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준혁의 발소리만이 굳건한 결심처럼 울려 퍼졌다. 그는 집무실 문을 두드렸다. 최 박사는 이미 나와 있었다. 그가 문을 열자마자 준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박사님, 이 편지 어머니가 박사님께 남기신 거 맞죠? 그리고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아버지가 왜 수술을 거부하시는지 모든 걸 알고 계시죠? 최 박사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그의 얼굴에는 민호와 마찬가지로 깊은 회한과 슬픔이 서려 있었다. 그는 준혁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준혁 군,
자네가 그의 아들이라니. 세상의 이치가 참으로 무섭군. 30년 전 자네 아버지가 떠난 후 나는 영주 씨를 돌보았네. 자네 어머니는 심장이 좋지 않았어.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했지. 그래서 매일 불안에 떨며 살았네. 준혁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숨이 차오르는 듯 가슴을 움켜쥐고 고통스러워하던 모습. 그때는 그저 피곤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몇 년 전 민호 씨가 심장병으로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네. 병원에서는 심장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했고 기증자를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였지. 그때 영주 씨가 나를 찾아왔네. 최 박사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영주 씨는 자네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심장을 기증하겠다고 했네. 나는 미쳤냐고 소리쳤지. 그녀의 심장도 약한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고. 준혁은 숨이 멎는 듯 했다.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에 담겨있던 기증자라는 단어의 의미가 이제야 명확해졌다. 어머니는 정말 아버지에게 심장을 기증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어머니의 심장이 지금 아버지의 몸속에 있는 건가요? 최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네. 영주 씨는 자신의 심장병을 숨기고 민호 씨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심장을 기증했네. 그리고 그 사실을 민호 씨에게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지. 자네 어머니는 자신의 심장이 민호 씨의 몸속에서 살아 숨쉬고 그가 건강하게 살기를 바랐네. 하지만 민호 씨는 수술 후에도 계속 병이 재발했네. 결국 영주 씨의 심장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서서히 기능을 잃어갔지. 준혁은 믿을 수 없었다. 어머니의 심장이 아버지에게 이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여전히 심장병으로 고통받고 있었다니. 이것은 대체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장동식 아저씨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30년의 세월이 깊게 패여 있었다. 그의 눈은 슬픔과 회한으로 가득했다. 준혁 씨, 최 박사님 두 분 다 알고 계셨군요. 나는 영주 씨를 지켜주지 못했네. 나는 영주 씨가 죽는 순간까지 옆에 있었는데 그 끔찍한 고통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네. 장동식 아저씨의 말에 준혁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그의 말은 마치 어머니가 비참하게 죽어갔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때는 너무 늦었지. 영주 씨는 이미 심장을 기증하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네. 그런데 수술 직전 영주 씨의 몸이 심한 거부 반응을 보였네. 심장 이식을 하기에는 너무 약해져 있었지. 영주 씨는 자신의 심장을 민호 씨에게 주지 못하고 그만. 준혁의 가슴이 미어졌다.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를 위해 심장을 주려 했지만 그마저도 실패했다는 사실에 그는 절망했다. 그때 장동식은 가방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다. 누렇게 변색된 마치 어머니의 삶처럼 바랜 노트였다. 이 노트는 영주 씨가 마지막 순간까지 썼던 일기일세. 자네 어머니의 모든 진심이 담겨 있지. 사랑하는 미모에게. 이 노트는 자네 아버지에게 전해달라고 했지만 나는 차마 전할 수 없었네. 이 노트 안에는 그녀의 아픔과 그리고 당신을 용서할 수 없다는 마지막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네.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받았다. 노트의 표지는 빛바랜 꽃 그림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그는 노트를 조심스럽게 펼쳤다. 노트 안에는 어머니의 절절한 사랑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노트의 마지막 장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당신이 나를 떠난 후 나는 당신의 심장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어요. 나는 당신의 심장이 건강할 수 있도록 내 심장과 맞바꿨어요.
당신은 내게 아픈 심장을 남기고 떠났지만 나는 당신에게 건강한 심장을 주고 떠나요. 그러니 당신은 살아야 해요. 당신의 심장에는 내 사랑이 남아있으니 부디 아들을 사랑하며 살아요. 준혁은 노트를 읽으며 오열했다. 어머니는 자신이 심장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아버지에게 건강한 심장을 주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심장이 아팠던 이유는 바로 과거에 어머니에게서 심장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이 노트는 그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춰주는 마지막 단서였다. 준혁은 어머니의 깊고도 비극적인 사랑을 이제야 깨달았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숨겨진 진실을 알려주어야만 아버지가 수술을 결심할 것임을 직감했다. 준혁은 노트를 품에 안고 병실을 뛰쳐나갔다. 그의 심장은 어머니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고 동시에 아버지의 병을 고쳐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뛰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병실로 향했다. 그러나 병실 앞에는 장동식 아저씨가 서 있었다. 준혁 씨, 잠깐만! 아저씨, 저 좀 비켜주세요. 아버지께 이 노트를 보여드려야 해요. 그래야 아버지가 수술을 결심하실 거예요. 아니, 아직은 아니네. 이 노트는 자네 아버지에게 큰 충격이 될 걸세. 이 노트에는 자네 아버지가 모르는 또 다른 진실이 담겨 있어. 준혁은 동식의 말에 멈춰섰다. 또 다른 진실이라니. 이 노트에 대체 무엇이 더 숨겨져 있다는 말인가? 준혁은 동식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민호의 병실에서 보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깊은 죄책감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도대체 무엇이 더 있습니까? 장동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에는 3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장동식 아저씨는 준혁의 손을 잡고 조용한 병원 휴게실로 이끌었다. 텅 빈 공간에 그들의 발소리만이 메아리쳤다. 동식은 준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3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의 무게는 너무나도 거대해서 준혁의 심장을 짓눌렀다. 준혁 씨, 자네 어머니는 심장이 약했네. 선천적으로 심장이 좋지 않았지. 자네 아버지 민호가 떠나고 나서 영주 씨는 혼자 자네를 키웠어. 그 가혹한 세월을 버티면서 영주 씨의 심장은 점점 더 약해졌네. 하지만 영주 씨는 자네에게 짐이 될까봐 아픈 티 한 번 내지 않았어. 그런데 몇 년 전 영주 씨의 심장병이 급격히 악화되었네. 병원에서는 심장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했지. 그때 민호 씨가 심장병으로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네. 그는 심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곧 죽을 운명이었지. 준혁은 숨이 멎는 듯 했다. 그것은 이미 최 박사에게 들었던 이야기였다. 하지만 동식의 목소리에는 그 이상의 절절함이 담겨 있었다. 동식은 말을 이어갔다. 영주 씨는 자신의 심장을 민호 씨에게 주겠다고 했네. 나는 미쳤냐고 소리쳤지. 당신의 심장도 약한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고. 하지만 영주 씨는 단호했어. 그 사람의 심장이 멎으면 내 심장도 멈출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내 심장이 그 사람의 몸속에서 뛰게 해주세요. 그게 영주 씨의 진심이었네. 준혁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까지 깊고 비극적이었다니. 그는 어머니의 희생이 너무나도 가슴 아팠다. 하지만 그는 아직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왜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당신을 용서할 수 없다고 썼을까? 그리고 왜 동식은 그 노트를 아버지에게 전하지 않았을까? 아저씨, 그렇다면 왜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용서할 수 없다고 하신 거죠? 그리고 왜 아저씨는 그 노트를 아버지께 전해주지 않으셨어요? 동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사실은 영주 씨가 민호 씨에게 심장을 기증하기로 한 것은 내가 주도했네. 준혁은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주던 동식 아저씨가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이 있었다니. 나는 영주 씨를 사랑했네. 민호가 떠난 후 나는 영주 씨 곁에서 자네를 함께 키웠지. 나는 영주 씨가 행복해지기를 바랐네. 하지만 영주 씨의 마음은 늘 민호에게 있었지. 나는 민호가 죽기를 바랐네. 그래야 영주 씨가 나를 봐줄 거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나는 민호 씨가 심장병으로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영주 씨에게 그 사실을 알렸네. 나는 영주 씨가 민호를 찾아가 병실을 지키고 그가 죽는 모습을 보며 민호에 대한 미련을 버리길 바랐네. 하지만 영주 씨는 민호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심장을 기증하겠다고 했네. 나는 그때 영주 씨가 자신의 심장도 좋지 않다는 것을 말했어야 했는데. 동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그의 눈물은 30년의 세월 동안 억눌러왔던 죄책감의 눈물이었다. 그는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 친구를 죽음으로 내몰려 했지만 결국 그 사랑하는 여인마저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이기심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준혁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동식 아저씨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과 함께 깊은 죄책감이 서려 있었다. 준혁은 동식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과 떨리는 목소리는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아저씨, 그렇다면 어머니가 용서할 수 없다고 쓴 것은? 나를 용서할 수 없다는 뜻이었네. 그리고 민호 씨에게는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어요라는 진실을 차마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뜻이었지. 나는 그 편지를 민호 씨에게 전할 수 없었네. 그가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면 영주 씨의 희생이 헛될까봐, 그리고 나 역시 민호에게 면목이 없어서. 준혁은 노트를 품에 안고 오열했다. 노트 안에는 어머니의 사랑과 함께 동식 아저씨의 비극적인 사랑, 그리고 아버지의 병에 얽힌 기막힌 운명의 굴레가 담겨 있었다. 준혁은 이제야 모든 진실을 깨달았다. 어머니의 죽음은 단순한 심장병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비극적인 사랑과 동식 아저씨의 어리석은 욕심이 빚어낸 거대한 비극이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모든 진실을 모른 채 홀로 죄책감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준혁은 노트를 품에 안고 병실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았다. 이제 그는 아버지를 용서하고 그에게 진실을 말해주어야 했다. 그래야만 아버지가 수술을 결심하고 어머니의 희생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병실 문을 열었다. 준혁은 노트를 품에 안고 아버지의 병실로 들어섰다.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고독해 보였다. 준혁은 조심스럽게 민호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는 노트의 존재를 알리기 전에 먼저 아버지의 마음을 열고 싶었다. 그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민호는 깜짝 놀라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죄책감과 슬픔이 가득했다. 아버지, 제가 어머니께 들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많이 그리워하셨다고요. 어머니는 아버지께 사랑한다는 말을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준혁의 말에 민호의 눈가가 떨렸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다. 사랑?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 아이에게 사랑을 받아? 나는 그 아이를 버렸어. 나는 그 아이를 죽음으로 내몬 거나 다름없어. 내가 죽어야 해. 내가 죽어서 그 아이에게 용서를 구해야 해. 민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다. 그때 준혁은 품에 안고 있던 노트를 꺼내 민호에게 건넸다. 아버지,
이 노트를 읽어보세요. 이 노트에는 어머니의 진짜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왜 수술을 받으셔야 하는지 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받았다. 그의 눈은 노트의 표지에 쓰인 사랑하는 민호에게라는 글씨를 보자마자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노트를 조심스럽게 펼쳤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민호의 얼굴은 충격과 혼란, 그리고 깊은 슬픔으로 물들어갔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는 오열하며 노트를 읽어 내려갔다. 여보, 당신이 떠난 후에도 나는 당신을 잊지 못했어요. 당신을 원망했지만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당신을 그리워하며 살다가 이제야 당신을 찾아 떠나려 해요. 내가 떠난 후에야 당신에게 이 편지가 도착할 거예요.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당신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당신을 위해 기증자의 모든 것을 버렸어요. 나는 이제 당신의 아이와 함께 저 세상으로 떠나요. 민호는 노트의 마지막 장을 읽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온몸이 격렬하게 떨렸다. 그는 자신이 죽음으로 내몰았던 여인, 그리고 그가 버렸던 아들의 어머니가 자신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심장을 기증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의 심장에는 그의 죄책감과 후회가 가득 차 있었고, 그의 심장은 이제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호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민호는 절망했다.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 그리고 아들의 어머니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사실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는 소리 지르며 노트를 찢었다. 그의 행동은 마치 자신의 과거를, 그리고 어머니의 희생을 부정하려는 몸부림 같았다. 거짓말이야, 거짓말. 나는 이런 끔찍한 죄를 짓지 않았어. 민호는 준혁에게 달려들어 그의 멱살을 잡았다. 그의 눈은 분노와 혼란으로 이글거렸다. 이건 내가 꾸며낸 이야기지. 그렇지. 나는 그런 놈이 아니야. 나는. 준혁은 아버지의 격렬한 반응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아버지가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부정하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장동식 아저씨가 들어왔다. 민호, 그만해! 동식은 민호의 손을 잡고 그를 말렸다. 민호는 동식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배신감이 서려 있었다. 동식아, 너도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지? 너 나에게 왜 말해주지 않았어? 왜? 민호는 동식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동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 그래, 나 같은 놈이 뭘 나는 용서받을 수 없어. 나는 죽어야 해. 민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그의 눈물은 후회와 절망,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증오로 가득했다. 그의 심장 박동수가 급격히 빨라졌다. 그는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을 움켜쥐었다. 준혁은 놀라 아버지에게 달려가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하지만 민호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함께 살고 싶지 않다는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준혁은 아버지의 심장 박동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아버지의 분노는 그에게 더 큰 절망을 안겨주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어머니의 희생도 아버지의 사랑도 모두 한순간에 사라질 것만 같았다. 민호의 심장 박동은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다. 의식을 잃어가는 그의 눈동자에는 혼란과 절망,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들을 바라보았다. 미안하다, 준혁아, 내가 너무 늦게 알았구나.
그의 입술은 간절하게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의 눈은 서서히 감기기 시작했다. 준혁은 울부짖으며 아버지를 불렀다. 아버지, 눈 뜨세요. 제발. 하지만 민호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준혁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그의 마음은 단호했다. 아버지를 살려야 해. 어머니의 희생을 헛되이 만들 수 없어. 그는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어머니를 향한 미안함,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감으로 모든 힘을 다해 아버지를 살리려 했다. 그러나 아버지의 심장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준혁은 결국 무너져 내렸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어머니의 희생도 아버지의 사랑도 모두 한순간에 사라질 것만 같았다. 준혁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흐느꼈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걷던 따뜻한 길,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 그리고 어머니가 만들어주던 맛있는 된장찌개. 그 모든 기억 속에는 어머니의 사랑이 가득했다. 어머니는 아프고 힘든 삶 속에서도 단 한 번도 준혁에게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의 희생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리고 그는 알 수 있었다. 어머니는 자신과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버지를 살리려 했던 것이라는 것을. 준혁은 다시 한번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민호의 얼굴에는 여전히 깊은 죄책감과 슬픔이 서려 있었다. 준혁은 알 수 있었다. 아버지가 수술을 거부하고 죽음을 택하려 했던 이유는 어머니의 희생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희생을 알게 되어버린 죄책감 때문이었다는 것을. 그는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아버지는 자신이 어머니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사실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다. 준혁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절망이 아닌 굳건한 결심이 서려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귀에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아버지, 눈 뜨세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심장이 뛰기를 바랬어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살아서 저와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바랬어요. 아버지! 준혁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의 절규는 병실을 가득 채웠다. 그때였다. 민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 준혁은 깜짝 놀라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민호의 눈이 서서히 뜨였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슬픔이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었다. 준혁아, 민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에는 아직 힘이 없었지만 그가 아들을 향해 내민 손은 그가 살아있음을, 그리고 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대변하고 있었다. 준혁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오열했다. 그는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았다.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이제부터라도 아버지의 병을 고치고 어머니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를 살려내야 했다.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던 동식 아저씨의 죄책감까지도 그가 보듬어 주어야 했다. 민호의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의 의식은 돌아왔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그는 자신이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이유가 오직 아들의 간절한 부름 때문임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부름 뒤에는 어머니의 비극적인 희생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는 더 이상 죽음을 택할 수 없었다. 어머니의 희생을 헛되이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아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준혁아, 아들아. 미안하다. 정말 정말 미안하다. 민호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섞여 알아듣기 힘들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준혁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준혁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그를 안심시켰다.
아버지, 괜찮아요. 이제 모든 걸 제가 해결할게요. 아버지의 병, 그리고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까지.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최 박사가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와 함께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민호 씨, 이제 수술을 결심하셔야 합니다. 기증자를 찾았습니다. 아주 건강하고 민호 씨와 잘 맞는 심장입니다. 민호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는 자신의 몸속에서 뛰고 있는 어머니의 심장으로 인해 새로운 심장을 받는 것이 죄책감으로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삶이 어머니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감당할 수 없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소. 나는 영주에게 너무 큰 빚을 졌소. 그때 준혁이 민호의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의 삶은 어머니의 희생이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 위에 세워진 거예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어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심장이 먹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심장에는 어머니의 사랑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 그 사랑을 잊지 말고 살아가세요. 준혁의 말에 민호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아들의 눈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보았다. 그는 이제 알 수 있었다. 자신의 아들을 통해 어머니의 사랑이 자신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받겠다. 수술을 받겠네. 나는 살아야 해. 영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아들을 위해서.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결심은 굳건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을 택하지 않았다. 그는 살아서 어머니의 사랑을, 그리고 아들의 사랑을 지켜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준혁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민호는 새로운 심장을 얻고 건강을 되찾았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죄책감과 슬픔이 사라지고 평화로운 미소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아들이 있었고 그의 심장에는 어머니의 사랑이 뛰고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병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을 맞으며 생각했다. 영주야,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그의 눈에서는 따뜻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퇴원하는 날, 민호는 준혁의 손을 잡고 병원 문을 나섰다. 30년 만에 아들과 함께 걷는 길이었다. 바람이 불어와 그의 머리카락을 스쳤다. 그는 행복했다. 그의 심장은 건강하게 뛰고 있었다. 그는 이제 알 수 있었다. 그 심장은 단순히 장기가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아들의 용서가 담긴 기적이었다는 것을. 그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이 손을 다시는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민호는 퇴원 후 30년 만에 고향을 찾았다. 그곳에는 어린 시절 준혁과 함께 살았던 허름한 단칸방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낡은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와 함께 30년 전의 기억들이 밀려왔다. 민호는 방 한가운데에 서서 눈을 감았다. 그의 눈앞에는 젊은 아내와 갓난아기 준혁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후회와 죄책감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때 준혁이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아버지, 괜찮아요. 이제 과거는 잊고 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해요. 어머니도 그걸 바라실 거예요. 준혁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민호는 오열했다. 그는 아들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그의 눈물은 30년 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을 쏟아내는 폭포수 같았다. 그는 이제 알 수 있었다. 자신의 삶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어머니의 희생과 아들의 용서로 얻은 새로운 삶.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에 갇혀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민호와 준혁은 그 후
매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 매일 아침 따뜻한 식사를 준비했고,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매일 아침 정원을 가꾸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30년의 공백을 메우고 더욱 단단해져 갔다. 민호는 아들에게서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고, 준혁은 아버지에게서 어머니의 희생을 보았다. 그들은 서로를 통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어느 날, 민호는 준혁에게 말했다. 준혁아, 나는 너희 엄마에게 너무 큰 빚을 졌다. 나는 그 빚을 갚기 위해 살아야 해.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빚을 진 게 아니라 사랑을 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심장은 이제 어머니의 사랑으로 뛰고 있어요. 그러니 그 사랑을 갚으려 하지 말고 그 사랑을 느끼며 행복하게 사세요. 그게 바로 어머니께서 원하셨던 일이에요. 준혁의 말에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아들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그래, 그렇구나. 고맙다, 아들아. 이제야 알 것 같구나. 그날 밤, 민호는 준혁과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다. 민호는 알 수 있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어둠 속에 갇혀 있지 않다는 것을. 그의 삶은 이제 밝은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아들의 손을 잡고 별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다. 영주야, 보고 있니? 나는 이제 행복해. 당신의 사랑으로 나는 이제 진정으로 행복해. 민호는 삶의 마지막까지 아들 준혁과 함께했다. 그는 남은 인생을 아들을 사랑하고 베풀며 살았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돈과 성공을 쫓았던 삶의 허무함, 그리고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준혁의 손을 잡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그의 심장은 이제 영원히 어머니의 사랑으로 뛰고 있었다. 인생의 길은 때로는 굽이치고 때로는 멈춰 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멈춰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용기입니다. 민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과거의 상처와 죄책감에 갇혀있지 말고 사랑과 용서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당신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뛰고 있는 심장이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행복을 더해주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